우리는 왜 당당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낄까요? 회의실에서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장면입니다. 아직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이미 분위기를 장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이상한 감정이 남습니다. 피곤하고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묘하게 신뢰가 갑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단단해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에 가깝습니다. 즉, 나는 잘났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정보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인간의 뇌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이야기로 엮어 설명하려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해석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해석 기능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틀렸을 가능성보다 자신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뇌가 가진 특성입니다. 여기서 가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정보가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뇌는 즉시 방어적 해석을 시작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민한 거야. 이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았어. 비판한 저 사람이 문제야. 이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누군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자존감이 높아 보이던 사람은 순간 얼굴이 굳거나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변명이 섞이고 상대의 관점을 깎아내리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반응은 감정 조절 실패가 아니라 자아가 위협받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은 다릅니다. 표정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그 관점은 제가 놓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더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치가 판단 하나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은 내 판단이 틀렸다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이 둘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들어오는 순간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반응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중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채웁니다. 정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계속 증명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말의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이 계산은 빠르고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자에게는 과도하게 조심하고 약자에게는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자존감이 만든 생존 전략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은
비교의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타인의 성장을 경쟁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존감 높은 척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불안은 인간의 기본 정서입니다. 문제는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SNS 환경은 이 연출을 강화합니다. 비교가 일상화되고 자기 설명이 과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평가에 과민해지고 작은 신호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제 해결로 넘어가 봅시다.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자기 암시도 긍정 문장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일관되게 확인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을 사실과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딱 10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 생각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석하고 있구나. 지금 내 뇌가 방어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바로 자존감의 기반입니다. 자존감은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거리에서 생깁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